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은 수십억 인구를 대상으로 중국을 시장에서 몰아낼 계획이다. 2. 수조원 규모의 유망시장 한국. 3. 일본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에 놀라고 겁을 먹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헝다그룹의 몰락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완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에 더욱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완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다렌한다 상업관리 집단은 채권단에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약 5천억 원 중 2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다그룹의 부도설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완다가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의 역외 채권 발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처럼 중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 부동산 기업들은 역외 시장에서 고금리 달러 채권을 발행의 유동성을 조달했는데 만약 역외 채권 발행까지 막히면 중국 기업의 현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암울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현지 개발업체는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는 전날 2021년과 2022년 실적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2년 누적 8,120억 위안의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헝다와 완다 외에도 부동산 평가 100위권 이내 업체 10여 곳이 줄줄이 디폴트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중국을 상대로 한국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중국이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라고 홍보하는 모바일 콩그레스 2023 즉 MWC 상하이 2023분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 이동통신 통신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불참한 배경에 외신들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즉각 삼성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삼성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했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MWC 상하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불참은 최소 201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심지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얼룩졌던 2021년 행사 때도 부수를 차렸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눈에 띄는 불참은 한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때에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모바일 콩그레스에서는 무려 부수를 8개나 차린 주요 참가자였습니다. 이랬던 삼성전자가 아예 부수를 빼버리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자 중국 언론들조차 자아 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화권 주요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불참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한중 관계가 6년 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테드사드 배치에 중국이 반대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최근 중국 관리의 한국 외교 비판에 한국 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응한 뒤에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으로 올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의 위상은 수직 하락해 중국 회사들만의 안방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이제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뷰이와 글로벌 소송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의 중국 뷰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아이폰 12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뷰이가 무단 도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취재된 기술 4종 가운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인 다이아몬드 픽셀 등도 포함됐습니다. BOE는 이들 기술을 디스플레이 학회나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기술이라며 홍보까지 한 선을 넘었습니다. 이를 보고 참다 못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송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BOE가 오히려 먼저 소송을 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삼성은 BOE와 거래를 끊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계열사가 중국 업체와 신경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중국 업체의 도를 넘은 기술 유출 시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고 했던 사례가
밝혀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8년간 근무해온 주요 임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삼성전자 청두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역에 복제 생산 시설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첨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한 전 현직 연구원 등 9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올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직원과 협력 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선을 넘자 참다 못한 삼성 계열사들이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온 삼성은 BOE를 완전히 손절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G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 도둑 중국 BOE의 적발하장에 질린 나머지 BOE를 손절하고 LG와 손을 잡아 한국 업체들끼리 더 끈끈한 협력을 할 전망인데요. 다음으로 삼성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에 불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샤오미를 제압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1조 원대에 달하는 취직 및 압수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샤오미는 인도 현지 직원을 30%나 대량 해고시켜 버렸지만 이는 인도 국민들의 심리를 더 거스르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이도 휴대전화 사용자 2명 중 1명이 중국산을 쓸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고 이 중 샤오미의 점유율이 2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르자 위기감을 느낀 샤오미는 부랴부랴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를 하자마자 소매점을 늘리겠다며 인도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삼성의 전략을 베낀 것이며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샤오미는 주로 아마존 등 온라인을 통해 저가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가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장 판매 비중이 57%에 달합니다. 삼성은 휴대폰을 매장에서 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샤오미를 제치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0%로 샤오미의 16%보다 앞섰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무려 6억 명에 달합니다. 즉 인도 시장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시장인데 삼성이 1위로 치고 올라오자 다급해진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만 8천 개 수준인 오프라인 매장을 더 늘리고 매장 홍보요원의 수도 현재보다 3배 많이 뽑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샤오미의 이런 계획은 기존 저가폰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삼성처럼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인도에도 고급화 유행이 일고 있기에 오프라인은 중요한 플랫폼이고 인도 소비자들도 이제 저가폰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기보다 고가의 프리미엄 폰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삼성전자는 미리 파악해 인도 소비자들에게 고가폰으로 다가갔고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샤오미는 현지인들을 대량 해고하자마자 매장을 늘리고 홍보요원들을 고용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새로운 국가와 협력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은 한국에게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깜짝 놀라 자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을 때리면서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원자재가 하나라도 들어간 제품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표 기업이라는 애플은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감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 의회에서 애플에게 불장난을 멈추라고 경고를 날리는 등 미국의 태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던 한국이 스스로의 이득을 찾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뺨을 제대로 때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넘원도 미국 상무장관은 대만 글로벌웨이퍼스가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준비한 7조 원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몬도 상무장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서의 투자라며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AI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의 행동과 더불어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바이든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의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한 데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협박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에게서 투자를 약속받고는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일명 침나 동맹회의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초 미국 정부는 칩사 회의를 5일 전후에 개최하려고 추진했었지만 일정이 미뤄졌을 뿐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칩사는 반도체 공급망의 협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의체로 반도체 개발과 생산 분야 등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이 참여 대상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출장 등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참가국 대표단 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미 국무부의 담당 실무진이 오는 8일부터 라에서 열리는 IPEF 장관급 회의에 출장을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두고 한국 내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듬에 칼을 꽂았다 듬에 격암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미국은 매우 놀랍다는 뜻을 밝혔는데 몰라기는 이릅니다. 한국이 침나 동맹 대신 인도와의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열린 디지털 인도 이크 2022분에 등장한 모디 인도 총리는 반도체 생산국이 되려는 열망을 감하게 내비쳤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반도체 소비국만으로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인도 정부가 반도체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표로 모디 정부가 내거는 인센티브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을 탈출한 기업들이 반도체 팹 실험실을 인도에 만들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반도체 소비국에 불과하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19 팬데믹, 그리고 중국의 엄격한 봉쇄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병목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대체제를 찾고 있는데 인도가 거기에 손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인도의 목표는 향후 3에서 4년 뒤 전자제품 제조 규모를 3천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여기에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인도 전자 IT 담당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인도는 매력적인 곳이다. 우리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점점 큰 소비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옮기려는 기업을 목표로 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기술 집약적이고 설비 누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100억 달러의 인센티브는 그 시작일 뿐, 인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들어갈 재정 지원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에는 안정적인 전원과 깨끗한 물, 고도로 숙련된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마리아 시멈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원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반 덕분에 인도는 반도체 설계에는 진출해 있지만 반도체 제조는 고도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는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반도체 설계 기술에 더해 한국의 생산 기술이 더해지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 MS, IBM, 알파벳 등 대표 IT 업체들의 최고 경영자, CEO는 모두 인도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계 CEO가 겸용하는 기업 가치만 5조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인도계는 전체 미국인의 1%, 실리콘밸리 노동 인력의 6%를 차지하는데 인구 비율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CEO를 배출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GDP로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고 인구수로는 중국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동시에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엄청난 수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인도가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는 인프라 부족인데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일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가 진행 중인 생산연계 인센티브, 플라이의 유일한 수혜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PLI가 제시한 상품 판매량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PLI는 인도 정부가 현지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투자 제도로 한 해 동안 일정한 상품 판매량을 달성한 기업에게 매출의 6%가량을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인도 정부는 총 10개의 기업, 현지 기업 5곳, 해외 기업 5곳을 선점했는데 해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의 주요 파트너사인 폭스콘, 나이징스타 등이 대3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산량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약 1,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디 인도 총리와 여러 번 회동하며 공을 들여온 곳이기도 합니다. 담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인도의 지원을 받고 반도체 곰짬을 짓는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미국 의회에서 애플을 공격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애플이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YMTC와 양쯔 메모리, 거래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는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4의 YMTC에서 생산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을 탑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의원들이 애플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고마담, 미국 의회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며 만약 애플이 더 진전시킨다면 연방정부로부터 전례 없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에 기대어 영업하는 중국 회사가 미국 통신망과 이국인 수백만 명의 아이폰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대변하는 업체인 YMTC를 겨냥한 미국 의회의 견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루비오 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올해 7월 러문도 상무장관에게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서한에서 중국 반도체 업체가 국가안보에 점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YMTC를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 엔터티 리스트에 올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YMTC와 거래를 발표해 버린 것인데 이는 상무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러문도 상무장관이 한국으로 가려던 반도체 투자를 가로챘다며 환호한 일이나 YMTC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애플과의 거래가 발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역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인도와의 협력은 미국의 견제를 회피하는 동시에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일 동맹의 신뢰를 잃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14억 인구 인도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장관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 업체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라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린 인도의 시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기타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의존해 굴러가는 외발 자전거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면서 또 다른 바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가 42% 감소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오히려 47%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82% 급증한 상황입니다. 2월 자동차 수출은 56억 달러로 반도체 59억 달러의 덕미까지 추격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인기가 크게 몰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IRA로 전기차의 타격을 줄여 했지만 전체 수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총 12만 2천 대를 팔아 작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2.4% 감소했고 혼다 또한 1.4% 줄어들었죠.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 수출은 1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기타 차량에서 이를 극복해내 무역 수지에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또 다른 신차를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 공략입니다. 최근 일본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코나 신규 모델이 포악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28일 현대 기아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 현지화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이 있다 해도 부품 등을 한국에서 도입해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맺은 FTA 혜택을 누리며 자동차 관련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인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한 이유는 현대차그룹이 1위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정도로 인도 시장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 남부 챈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째 이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울 정도로 집중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철저히 현지 문화와 정서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현지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형차 상트로가 대표적입니다. 상트로는 인도의 도로 사정과 터번 문화를 분석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차의 인기가 높았는데 터번을 쓰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도로 사정도 나빠 일반 수입차는 차체 바닥이 망가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수용 아토스를 상트로로 변신시켰고 차체를 높였습니다. 그 후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5%로 치솟았죠. 현재는 현지 전략형차인 크레타와 기아 소넷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현재 인도의 국민차로 부상했을 정도입니다. 소형 SUV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총 17만 대가 팔리며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33%를 책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저히 시장을 분석해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점이 현지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죠.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크레타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고 비포장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상고를 높였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현지 운전 습관을 반영해 클렉슨 소리를 높이는 세심함까지 더했죠. 여기에 대가족이 많은 특성을 겨냥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만 대가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마루티 스즈키 다음인 현지 2위로 기아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을 통해 그곳을 수출 허브로 삼으려 하는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향에서 큰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수요비를 적극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인도에서 81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3위 생산 달성에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56만 대, 기아는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하락을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한국인데 올해는 더 성장해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돼 있습니다. 인도 판매 증가는 중국 러시아 부진의 달출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편인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캐스퍼의 인도 출시까지 결정했는데 AI 3란 이름을 붙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인도 SUV 시장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어 안정적 정치 환경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현지 생산 105만 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122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 첸나이 공장은 올해 안에 82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분위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월 기준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3% 증가한 5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만 8천 대, 48% 증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22.6%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4만 7천 대를 판 마루티 스즈키가 42% 점유율로 1위를 했지만 과거 80%대 점유율에서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몰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장관이 우려했을 만큼 한국차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1981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인도와 합작법인 형태로 만든 회사로 인도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도요타, 닛산, 혼다에 밀린 사약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대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도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형 전기차 크레타이브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차량 2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 예정인 마루티 스즈키의 중형 전기 SUV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레타의 인기가 대단해 한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3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로 세계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간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신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6천여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장관의 우려에 앞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말부터는 아이오닉 5를 현지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연간 목표치 250대를 훌쩍 넘는 650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부분 조립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퍼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 설치를 완료한 2개 충전소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스즈키가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 이 중 4조 7천억 원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해 2025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또한 전기차에서 밀려 있어 통반 몰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BZ4X 전기차 모델은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 관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데 전기차와 이륜차에도 기존보다 10% 오른 70%가 적용됩니다. 반제품 조립 C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기존 30%에서 35% 올라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디 총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초강수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점유율 7%, 187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 6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선전하길 바랍니다.